역사상 최대 IPO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나스닥 시장에 입성한 스페이스X가 7월 말 진짜 시험대를 맞습니다. 증시 입성 후 첫 분기 실적과 이를 통해 처음 베일을 벗게 될 스타링크 구독자 현황과 XAI 적자 규모, 스타쉽 상업 발사 실적에 월가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IPO 이후 주식 락업 조기 해제로 인한 파장과 주관사 은행들의 이른바 의무 보호 관목 기간 해제도 투자자들이 신경을 곤두쓰는 대목입니다. 상장 초기의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월가의 시선은 본질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상장 이후 첫 번째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적표 공개를 전후로 최소 3가지의 구조적 변수가 동시에 불거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스타링크 구독자 성장세와 XAI의 설비 투자, 스타쉽 상업 발사 실적이 S1 추정치가 아닌 실제 보고된 수치로 처음 공개됩니다. 실적 발표 후 스페이스X의 주가는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펀더멘털에 의해 평가받게 될 전망입니다. 스페이스X의 사업 구조는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유일한 흑자 부문은 스타링크를 중심으로 한 커넥티비티 사업 부문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2025년 연간 매출 113억 8,7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26년 3월 31일 기준 가입자 수는 164개국에 걸쳐 1,03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1년 전 500만 명에서 105%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2023년 약 99달러에서 2026년 1분기 6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단가는 오히려 역행한 셈입니다. 이 분기 실적 발표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 지표의 균형이 어디서 맞춰졌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켓 발사를 담당하는 스페이스 부문은 성장세가 완만합니다. 2026년 1분기 스페이스 사업 분야는 매출 6억 1,900만 달러에 영업 손실 6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것은 스타쉽의 상업 발사 여부입니다. 회사 측은 스타쉽이 2026년 하반기 궤도상 페이로드 운반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기준 12번의 비행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달 임무와 화성, 궤도형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궤도상 연료 재충전은 아직 시연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핵심 축인 XAI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XAI는 2025년 63억 5천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스타링크의 수익이 사실상 XAI의 방만한 지출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2026년 1분기에도 AI 사업 부문은 매출 8억 1,800만 달러에 24억 6,9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수치의 이 분기 향방이 스페이스X 밸류에이션 공방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누구도 흑자 전환을 기대하지 않지만 적자폭 축소만으로도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분수령은 락업 조기 해제입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 IPO의 가장 이례적인 구조적 특성 중 하나는 전통적인 단일 181 락업 대신 수익 연동형 다단계 락업을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설계가 실적 발표일과 맞물리면서 독특한 공급 역학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전체 발행 주식 수는 약 130억 주에 달하지만 IPO 시점에 공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은 전체의 4%부터 5%까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락업에 묶인 상태입니다. 초기 기관 투자자와 초기 벤처 캐피탈로 구성된 그룹은 이 분기 실적 발표 다음 거래일 이후 보유 지분의 20%를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아울러 공모가인 135달러 대비 30% 이상인 175.50달러를 해당 시점 전 10거래일 중 5거래일 이상 유지하면 추가로 10% 조기 해제 요건이 충족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지분을 포함한 주요 주주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시점은 빨라야 2027년 6월 14일이고 이때 64억 주에 달하는 물량이 잠금 해제됩니다. 2026년 하반기 락업 해제는 전면전이 아닌 전초전에 해당하지만 기존 유통 주식의 10배에 달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데 투자자들은 긴장하는 표정입니다. 스페이스X 주가의 세 번째 분수령은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확대와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실적 발표일을 기준으로 업체의 IPO를 주관한 투자은행의 이른바 의무 보호 관목 기간이 해제됩니다. 상장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주관사들은 분석 보고서와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없는데 침묵 기간이 종료되고
주관사 소속 애널리스트가 본격적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 현재 6명 수준인 분석가 수가 최대 20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JP모간 등 대형 IB들이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이 통째로 재설정될 것으로 월가는 예상합니다. 최근까지 제시된 업체의 12개월 목표 주가는 최저 62달러에서 최대 310달러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합니다. 이례적으로 크게 벌어진 간극은 업체의 핵심 비즈니스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을 드러내는 동시에 주가 분석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주가 매출액 비율 PSR은 약 141배에 달하는데 이는 고평가의 대명사로 통하는 팔란티어 PLTR의 수치 92배를 훌쩍 웃도는 수준입니다. 주관사 애널리스트들이 본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들고 등장할 때 업체의 밸류에이션 논쟁이 한층 뜨겁게 가열될 전망입니다. 실적 발표와 락업 해제, 커버리지 확대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과 달리 스페이스X 주계 구조적 상승 압력을 제공하는 변수도 없지 않습니다. 월가가 기대하는 것은 나스닥 100 지수 편입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나스닥 시장이 스페이스X의 요청을 수용해 2026년 3월 32일 기존 규정을 변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가캡 IPO의 경우 상장 후 나스닥 100 지수 편입까지 3개월에서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했던 기존 규정을 수정해 상장 15거래일 이후부터 편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때문에 스페이스X는 7월 초 이전에 나스닥 100 지수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전체 자산 규모는 약 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추산에 따르면 S&P 500 펀드가 스페이스X를 편입할 경우 전체 유통 물량의 19%를 매입해야 하고 러셀청과 나스닥 100 펀드를 합산하면 추가로 24%를 소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액티브 펀드까지 더하면 전체 공개 주식의 절반 이상이 흡수 대상이 됩니다. BNP 파리바는 보고서에서 편입 첫 달 안에 약 80억 달러의 강제적인 패시브 매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펀더멘털 판단에 기반한 수요가 아닌 지수 추종에 따른 기계적 매수입니다.